이제 2024년을 슈퍼 선거해라고 하는데 킹메이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예고편 봤습니다. 네. 엄창롱님께서 지금 시대에 AI를 쓰면 세계를 지배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제가 준비한 거랑 해결책이 똑같은데 아, 똑같나요? 근데 저는 현상적인 건 있는 웃으면서 배우는 하하하 지식살롱. 안녕하세요. 하하하 지살롱의 노작. 선작입니다. 작가님 한 1년 전쯤 일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그런 경찰에 체포되는 이미지 본 적 있으세요? 저 근데 진짜인 줄 알았어.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되게 진짜가 아니냐 이렇게 작가님처럼 진짜로 믿은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이렇게 빨리 막 확산되는 와중에 뉴욕 경찰에서 뭐 구금된 바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미드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넘어지는 모습 뭐 이렇게 치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쉽게 만들어져서 저는 더 두렵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맞아요. 사진 자세히 보시면 이 오류들이 좀 곳곳에 조금씩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처음 보면 안 보여요. 잘 보면 그 경찰 손가락이 4개 있고 트럼프 다리도 이렇게 막 겹쳐 보이고 막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람들이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치매를 위한 운동이라는 표지판 앞에서 책을 고르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 원래 있는 이미지를 전환시킨 그런 가짜 이미지로 판명이 났는데 바이든이 직접 보고 깜짝 놀랐대잖아요. 러시아 스푸트니크라고 하는 국영 매체가 스레드에서 국영 매체라는 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린 이미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저희가 이제 딥페이크 AI를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이게 선거에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두 이미지는 결국은 올해 있을 대선에 뭐 대비한 그런 맞아요. 이미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올해 선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2024년을 슈퍼 선거해라고 하는데 한국은 당연하고 뭐 영국, 미국, 일본, 러시아까지 전 세계 76개 국가에서 유권자 숫자만 42억 명에 달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구 전체로 보면 51%가 올해 선거에 참여한다는 거죠. 영국 가디언즈 이야기가 2024년을 민주주의 슈퍼볼이다. 또 이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2024년 세계 경제의 핵심 변수가 바로 이제 선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 하반기 쪽에서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유럽 의회 선거, 9월에 이제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거, 11월은 미국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을 뽑는다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선거가 이렇게 몰려있는 해에 AI 가짜 뉴스가 결합돼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필리핀 언론인인 마리아 레사라는 분이 당신이 하지 않은 말과 행동이 매우 쉽고 저렴해졌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여기서 쉽고 저렴해졌다는 말이 되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AI를 통해서 만드는 가짜 뉴스가 양과 질의 측면에서 모두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요즘은 뭐 사실은 생성형 AI로 간단한 키워드만 쳐서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되고 담당자나 이런 사람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을 때는 이미 전 세계로 퍼진 후잖아요. 양과 질의 측면에서 네. 앞으로 두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합니다. 양과 질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부스터를 하는 게 이제 속도인 거잖아요. 네.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그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의 그 패딩에 약간 성의 없는 그 벙어리 장갑 낀 그 되게 우스꽝스러운 게 틱톡에서 밈으로 확산되는데 태평양 건너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쳇말로 막 3분 걸렸다라는 맞아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작가님 말씀하신 속도에 되게 공감하는 게 사실 한 사람이 100장, 200장 만드는 것도 일도 아니잖아요, 이제. 저희가 AI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과연 선거에서 유권자의 결정에 영향을 주냐 마냐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네네. 미국에서 설문조사 결과로 81.5%는 내 결정이 흔들린 적이 있다. 36%가 지지하는 후보를 바꾼 적이 있다.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저도 흔들릴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모 정치인이 실망스러운 모습이 막 이렇게 적나라하게 영상과 이미지로 보여졌다고 하면 만약에 2시간 후에 선거다라고 하면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그 순간에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드네요. 그럼 이렇게 이제 유권자들이 결정에 흔들려 버리면 결국 이게 AI 딥페이크 플러스 선거 운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2023년 5월에 튀르키예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 대선에서 양 후보가 굉장히 불타오르고 있다가 테러 집단 PKK가 우리가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어떤 딥페이크 영상을 확산시켜버린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완전 분위기가 반대쪽으로 확 넘어가 버린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이제 다시 밝혀는지지만 네. 이미 유권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주고 주권단의 승리를 도왔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를 정말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어떤 가짜 정보에 거기에 딥페이크라는 IT 기술이 더해지면서 이게 더 그럴듯해지는 거죠. 저는 예. 이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뭐 이렇게 막 신문에 가짜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영향력이 속도도 그렇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었다면 이제는 정말 극단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이제 딥페이크 뉴스 저희 계속 공부하다가 저희 네. 둘이 계속 티키타카 했었던 게 그거였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가짜 뉴스 옛날에도 있었던 것 같아. 약간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옛날에도 있었던 가짜 뉴스가 AI 기술을 만나면서 지금 정말 양과 질이 정말 쾌속 질주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사례를 조금 정리해드리자면 1728년 조선 영조의 즉위 초기였던 거죠. 의붓형이었던 이 경종이 영조가 올렸었던 간장게장과 단감을 같이 먹으면서 이 두 음식이 서로 상극이라고 해요. 사실상 독사를 당했다라는 루머가 이렇게 쫙 퍼진 거죠. 그런데 당시 특히 이 당시 소론 중에서도 이 강경파들이 실제 이 죽음에는 노론과 영조가 연계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 결국에는 이제 2인자의 난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특정 세력이 이득을 보기 위한 뉴스였다. 약간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과거의 역사 중에 가짜뉴스 중에 제일 마음 아픈 거는 1923년도에 있었던 관동 대지진이 있었고 그때 이제 막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뭐 우물에 독을 탔다라고 하는 가짜뉴스가 있었는데 이 가짜뉴스가 마음 아픈 거는 실제 그 맞아. 조선인들의 학살로 연결이 됐잖아요. 기록으로는 23,000명 이런 식으로 맞아요. 되게 어마어마한 네. 숫자가 민간인 자경단 중심으로 살인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짜뉴스의 또 다른 하나의 사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역사를 파다 보니까 가짜뉴스와 유언비어가 좀 섞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이 부분을 조금 구분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짜뉴스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 보도의 형식을 띠고 특정 세력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는 거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극 드라마 많이 보면 뭐 고변이라든지 벽보,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대자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확산이 되고 이제 민심을 선동하기도 하고 민난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건데 당시 기준으로는 어떤 보도의 형식을 띄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언비어는 그냥 말 그대로 여기저기서 떠도는 이제 근거 없는 소문이라는 거죠. 이제 한국으로 조금 좁혀서 선거판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선거 시즌에 특정 목적을 갖고 가짜 뉴스를 뿌렸다가 그게 실질적인 결과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가 1971년 대선이라고 해요. 근데 일반 대중분들한테는 2022년 개봉했었던 이 설경구 씨와 이성규 씨 주연이었던 킹메이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예고편 봤습니다. 네. 실제로는 안 보셨군요. 네, 전체는 못 봐가지고. 네, 이 영화는 실존 인물이었던 선거 전략가 엄창록 씨의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당시 이제 경남권에 사실이 아닌데 호남인이 엄청 심리전 정도의 전단지가 살포가 되고 이후에 이제 공화당 후보가 이제 경상도 정권을 사수하자고 연설을 하면서 이게 영향을 줬다는 건데 1971년 이 대선의 전과 후를 이렇게 조금 비교를 해보면 그 전까지는 이제 오히려 남북이었다. 근데 이 1971년 대선을 계기로 해서 이 선거 결과가 동서로 약간 양분되어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 사례고 이게 사실 영향도가 엄청나네요 생각보다. 엄창록님께서 지금 시대에 AI를 쓰면 세계를 지배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이제 또 앞으로 또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사태의 본질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고요. 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2024년 이제 슈퍼 선거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의 어떤 선거 키워드를 딱 하나만 이제 꼽으라고 한다면 그 갈라치기 프레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다 보니까 선거에서 실제로 나와줘야 할 이제 진짜 컨텐츠들, 그게 뭐 경제, 그 다음에 사회 정책, 기후, 외교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갈라치기 프레임에서는 가짜 컨텐츠가 파고 들어가기 굉장히 용이한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정치적 상황이 가짜 콘텐츠가 활약할 수 있는 활약할 수 공간이 있는 많다. 활약이라는 키워드 너무 좋네요. 네네네. 이게 딱 맞는 단어인 것 같고요. 미국 선거판에서 약간 웃긴 말로 미국 대선에서 이 총기 소지와 낙태 찬반 이야기까지 나오면 진짜 컨텐츠가 없는 거다. 이런 상황들이 가짜 컨텐츠가 네. 활약하기 좀 용이한 상황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크게 보자라고 한다면 요즘 우리가 디지털 컨텐츠 홍수의 시대다. 뉴스를 자극적인 엔터테이닝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조금 검열을 저희 각자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한 가지만 좀 뽑아보려고 해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전 되게 이 선거와 AI 관련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셜의 딜레마로 인해서 가짜 뉴스의 확산을 좀 가속화시킨다는 생각을 합니다. 넷플릭스 다큐 중에 소셜 딜레마라는 게 있는데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맞춤형 정보를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너무 이렇게 선호하는 것만 하는 편식하는 필터 버블 현상이 발생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개념은 4년 전에도 나왔지만 저는
지금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내 1위 사용시간 콘텐츠 하는 앱이 유튜브거든요. 다들 유튜브로 정보를 얻는 세상이 온 이 시점에 AI 가짜뉴스가 또 파고들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시너지를 내고 있는 화학적 스파크가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필터버블 현상도 되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를 보면 알고리즘이 더 가짜뉴스를 더 소개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팩트에 대한 서치도 많이 해보시고 계속 보고 있는 것만 보시면은 알고리즘의 함정에 빠지니까 반대편 의견에 대한 것도 검색을 통해서 찾아본다던가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AI 딥페이크 영상에 주는 폐해 그리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제가 더 하자면 계속 스스로 반대의 질문을 하고 스스로를 좀 검열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진화에 따른 부작용을 온전히 막을 수는 없잖아요. 뭐 고도의 기술도 나오고 또 뭐 법제화도 있고 정책도 있겠지만 막을 수 없다? 결국에 AI 딥페이크가 지금보다 더 넘쳐나더라도 각자 결정에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라. 약간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준비한 거랑 해결책이 똑같은데 아, 똑같나요? 근데 저는 현상적인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어떻게 왜 이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의 발전 속도는 사실 엄청난데 저희들은 그에 비해서 뭔가 지식이라던가 이런 상황 경험을 또 처음 하잖아요. 이런 것들 차이에서 오는 딜레마가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속도의 차이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해결책은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좀 개개인에서도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하 지살롱의 노작 선작이었습니다. 네, 조떼꾸알 제발 좀 부탁드리고요. 제발.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어요. 안녕. 또 봐요. 네. 웃으면서 배우는 하하하 지식살롱.